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미국에서는 다이나믹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장로님과 그동안 얘기했던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이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고 말씀하신 대로 만장일치로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 투표권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주에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판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그 대법원의 판결이 이 콜로라도주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그 자격 박탈을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4대 3으로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때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먼저 이것은 국민들이 대선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뺏어간 잘못된 판결이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한 것은 이것은 그 50개 주가 연방을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의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다. 그래서 반드시 연방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이 건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심의를 해서 판결을 그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네. 제가 이유를 설명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미국이 한국과 같이 그게 여러 도가 있고 이제 나라가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50개의 별도인 그런 독립적인 그런 준국가적인 그런 50개 주가 한 나라를 이룬 유니언을 이룬 그런 주이기 때문에 각 개주가 특히 법원이 그 연방 선출직에 나선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그런 권리가 연방법에는 없다.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이제 그 예외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이것을 심의를 하고 결과도 굉장히 빨리 내놓을 것이다. 네. 보통 몇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네. 이런 구두 심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그 연방 대법원 그분들이 저스티스들이 이제 내부에서 그래서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판결문을 작성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예외적으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 로 이제 그 결론을 낼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슈퍼 투즈데이 지난 화요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다. 보통 이제 이런 결정을 발표할 때 그 주말에 금요일이나 그럴 때 이제 주로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이렇게 두 번의 방송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네. 그리고 아마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가 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이다. 그러셨죠. 그 이유는 사실은 존 로버츠는 이제 오래 전부터 연방 대법원에 관련돼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연방 대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purist 순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된다. 그리고 법에 대한 판단만 해야 된다.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당히 네. 순수한 그런 이제 이 대법원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이 법의 연방 정신에 연방 헌법에 의해서 그것이 맞는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판결을 이런 건의 판결이 나올 때에 그 보수와 진보의 그 진영이 갈라져서 6대 3 혹은 이제 5대 4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는데 만장일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에 관련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아니었고 트럼프에 관련한 판결이 아니었고 그 연방의 정신을 지키는 연방의 헌법의
충실한 네. 이제 그런 판결을 이제 내렸기 때문에 그 9명의 대법관들이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하나가 됐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나온 후에 양쪽 정당의 그 반응을 보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 적어도 3명의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찬성한 것을 보면 그렇죠. 그들을 크게 비난하면서 이제 배신자라고까지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방 대법원의 그 필요 없다. 전에부터 이분들이 좀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연방 대법원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은 지난번에 그 낙태에 관련 네. 판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연방 대법원의 그 필요 없음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고 이제 반대층에서는 이제 그런 환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어디에 있었던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앞에 제일 첫 줄에 연방 대법원 그 대법관들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그 기분 나쁜 어조로 그분들에게 내려다보면서 이제 비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삼권이 분립돼 있고 그러면은 그 일부 대법관은 그 국정연설에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죠. 안 나와도 되거든요.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3부가 분리돼 있는데 그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한다고 모두가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좀 굉장히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이번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이것은 트럼프에 관련된 판결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 어떤 주든지 간에 대선의 후보로 나선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할 그 권리가 없음을 판결로 해서 선례를 남긴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공화당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것이지 법원이 뽑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일이 만일 그 이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놨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당이 대권을 잡든지 간에 선거 때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도 하는 네. 그것이 이제 대법관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죠. 예, 그런 의미로서 이제 판결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 이슈를 계속 다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들을 장로님과 얘기할 때 앞으로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 미국을 일달을 잘 들으시면 미국의 흐름을 잘 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들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요일 날 슈퍼 화요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장로님 먼저. 네. 슈퍼 투즈데이는 그 이번 예선의 예비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날이었습니다. 여러 주가 이제 다른 선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비 선거를 다른 날짜에 치르는데 이 슈퍼 투즈데이는 15개의 주가 같은 날 이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후보가 이제 이기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그 최종의 후보가 되는데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오늘 아니 이번 주에 화요일에 있었던 슈퍼 투즈데이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양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 니키 헤일리가 그 트럼프 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선 후보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완전히 이번 화요일 날 패하면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네. 예, 사퇴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도 제가 그 방송을 했지만은 벌써부터 이거는 결론이 보이는 그런 이 예선이었는데 그런데 니키 헬리는 계속 이제 그 지원자들이 이 도네이션을 해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길게 끌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슈퍼 투즈데이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려오면서 니키 헤일리가 말한 것은 물론 이제 성경 구절도 하나 인용했습니다. 요호수아 1장 9장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
이 포기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후보들이 이제 그 남아 있는 최종 후보가 될 그분에게 이제 엔도스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경우는 니키 헤일리는 아직까지 엔도스는 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향해서 지금 그 나를 지지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를 한 분들은 니키 헤일리가 좋아서 투표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트럼프가 싫어서 니키 헤일리를 네. 선택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니키 헤일리가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얘기한 얘기는 이 트럼프가 나를 지지했던 나에게 투표를 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조금 이제 성자로서 여유롭게 니키 헤일리하고도 앞으로 화해하고 네. 이제 한 그 이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그렇게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당장은 헤일리가 트럼프를 그 지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그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그것도 감정도 이제 수그러뜨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한 뭐 몇 주 후에 혹은 몇 달 전당대회 이전까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니키 헤일리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여러 명 있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의 러닝 메이트인 부대통령을 이제 부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때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그 니키 헤일리가 이 지지를 받았던 그런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 표를 트럼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니키 헤일리를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그렇게 지정할 수도 이제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바이든이 이제 최종 후보가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그 외에는 지금 이제 그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이 지금 한 명인가 두 명 있었는데 그분들 다른 그 무소속으로 가든지 혹은 이제 포기하든지 했고 그래서 유일하게 혼자 남아 있고 공화당도 이제는 트럼프가 유일하게 혼자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9개월 동안 8-9개월 동안 본선 때까지 11월 선거 때까지 이제 둘이서 싸우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되는데 네.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굉장히 두 사람들 성격이 두 사람 다 굉장히 그 노골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이제 분들이 돼서 그래서 저도 9개월 동안 그 이 두 분의 싸우는 것을 그렇게 뭐 중계 방송 하듯이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네네. 그러나 제가 보건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양 정당 혹은 양 후보 간의 그 이 차별되는 점. 차이가 뭔지 어떤 점들이 다른지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앞으로 그 8-9개월 동안 네. 예, 이 대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그래도 지금 아직 재대결이 확정적이라고만 확실시 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있어서 예. 그때 정말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나 뭐 그때 가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확정이 됐다고 이제 네. 그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러나 사실상 이제 네.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둘이서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지금 계속 바이든을 향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자, 토론을 하자라고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은 지금 이제 곤란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많은 양쪽의 정치 그 캠페인 전문가들의 예측은 올해 대선은 양 후보의 그 토론회가 많아봐야 한 번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바이든이 이제 피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피하면 피할수록 이제 9개월 동안 계속해서 트럼프는 이제 밀어야 될 거예요. 바이든 쪽을 향해서 토론을 하자. 토론을 해야지 국민들이 우리의 그 생각을 듣고 차이점을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냐. 자꾸 그렇게 그렇게 프레시를 줄 것이고 그 압박을 할 것이고 네. 그 바이든은 계속해서 이제 거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그 국민들 볼 때는 자신이 없구나.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바이든 쪽에서도 그 어제 국정연설도 보면은 굉장히 그 이분이 한 3일 동안 4일 동안 그 캠프 데이빗 그 대통령 별장에 가가지고 이것만 한 100번 이상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네. 그만큼 이제 기력이 제하고 네. 이제 기억력이 제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자신 있는 모습으로 이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연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대선 이 재선에 성공을 해도 그 2기에서도 충분히 잘 이 대통령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잘 해야 되는 연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네. 예. 어제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이 기존의 그런 톤과 좀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좀 어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제 국정연설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정연설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이제 그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State of the Union. 그러니까 Union이라는 말은 이제 그 50개 주가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룬 것이 미국의 합중국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Un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State of the Union 대통령의 이 유니언의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50개 주에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연방 정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 이 국내외적인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수반으로서 이룬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보고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지사도 하고 그리고 시장도 하고 이제 그 하거든요. 저도 이제 시장으로 재임할 때에 1년에 한 번씩 그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이웃에 있는 다른 시들의 이제 뭐 시장들 뭐 교육위원들 이런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시에 지난 1년 동안은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그 시정 연설을 했거든요. 네네. 하면은 저는 이제 주로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하루에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축도를 제가 이제 읽는데 그러면은 기립박수를 받기도 하고 이제 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이 나라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미국의 이 국민들을 향해서 그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이것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하는 연설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네. 정치 연설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제 어제 연설은 제가 어제 국정 그 연설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그 여러 대통령이 하는 그 국정 연설을 들었는데 이런 국정연설은 내가 처음 들어봤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이제 그 나이가 많다, 연로하다는 그런 그 이유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 목소리의 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하면 나이 많은 80살 된 노인네가 역정을 내는 듯한 굉장히 소리를 치면서 굉장히 야단을 치듯이 네. 굉장히 이렇게 물론 본인은 그래야지 에너제틱하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이제 그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걸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왔을 텐데 그리고 그 연설 내용 자체가 너무 그 한쪽에 치우친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한 그런 연설이 아니고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파리선한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제가 한국말로 표현을 제가 모르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상대 그 정당에 대해서 상대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설을 네. 하면서 상대 당에 있는 의원하고 이제 논쟁도 하고 이 연설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보여줘서 안아야 될 밤날 이제 민주당이 트럼프를 공격할 때 대통령스럽지 못하다 이제 그런 공격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어제 연설은 정말 대통령스럽지 못한 그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한쪽에 편향된 그래서 네.
이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이 수락 연설을 할 때에 할 만한 그런 내용의 연설을 했다. 국정연설로서는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13번씩이나 언급을 하면서 비판하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통령 이제 후보로서 이 캠페인 연설을 하는, 그렇네요. 예, 후보 연설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연설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 실망스럽고, 그리고 또 상대 진영은 계속 이제 그 국정 연설을 하는 가운데 마치 그 이 선거 유세라도 하듯이 4 more years, 4년 더 이러면서 네. 박수 치면서 말 한마디 끝나면 막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국정연설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래도 양쪽 진영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만한 내용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딱 한 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하마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미국 시민들을 다 이렇게 구출할 때까지 노력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 정당의 그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를 쳤어요. 네. 그게 이제 유일한 그거고, 나머지는 한쪽에서만 계속 이제 일어나고, 그 내용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예. 네. 그래서 정치 연설이었지 국정 연설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좀 염려스러운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염려스러운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분이 국정연설에서 사실은 대선 유세 선거를 이 연설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염려스러워해야 될 부분은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낙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낙태를 반대하는 상대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IVF 체외 수정, 네. 인공 수정, 그거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그것을 비난하는, 이제 그러면서 공화당과 그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의 권리를 뺏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리고 Equality Act,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차별금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한국에도 그런 그 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민주당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 민주당이 꼭 지지를 받아야 되는 LGBTQ라든지 그런 분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도리어 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천적인 그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가치관을 도리어 더 역으로 차별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낙태에 대해서도 그 앞에 앉아 있는 연방 대법원 그분 법관들을 상대로 꾸짖듯이 너희들이 때문에 낙태가 허락됐었는데 그걸 너희들이 그것을 번복을 시켰다. 그래서 낙태가 금지가 됐다. 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기대했던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경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국경에 대해서 거의 뭐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경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을 하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네. 그 강간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화당원들이 계속 이제 이것을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언급을 하기를 요구를 했는데 계속 이제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어제 이 연설의 이 내용은 자신을 지지해야 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만을 연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반대말은 뭐냐면은 상대 지형에 대해서는 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하지 않는 그런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롱하듯이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듯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이 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라를 더 분열을 더 조장하는 이제 그런 연설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이 이제 실망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자신이 기력이 아직 이제 왕성하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연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장로님,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만 해봤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도 좀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그렇게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또 실시간으로도 반박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건 뭐 네. 너무나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고 그 상대 후보와 상대 정당을 네. 이제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반응 이게 처음으로 그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네. 그 국정연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제 그 올렸죠. 어필했죠. 소셜 미디어에 네. 올렸는데 그래서 뭐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 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통령 후보로서도 사실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나를 아직까지 지지하지 않고 있는 그러나 내가 대통령이 다시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나를 지지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 니키 헤일리가 그 자리에서 그 후보 사퇴 그 연설을 한 후에 바로 그 바이든 캠프에서 그 메시지를 내보냈거든요. 여러분들 당신들을 트럼프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국정연설도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혹은 공화당 내에서도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연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제 내용은 그분들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네. 무관심하게 자신의 이 집안에 있는 그런 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한국 정치 얘기할 때 집토끼라는 얘기를 쓰던데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만 연설한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실망스러웠고 내가 지금 그 몇십 년째 거의 뭐 40몇 번 그 국정연설을 미국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연설을 한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다. 예,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앞으로도 대선 이 본선 그 11월 선거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예 그냥 관심도 안 두고 무관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아까 말씀대로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이 양쪽 정당 혹은 양쪽 후보들의 차이가 뭔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국정 연설이 될 뻔했는데 그렇게 그거를 대선의 무대로 활용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실망스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장로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미국을 읽다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